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만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정말 그 비가 엄청나게 왔죠. 서울이 한 달 동안 28일을 왔다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일조량이 지금 없어가지고 채소들은 근데 잘하지를 않으니까, 빚을 받아야 이게 잘하는데 잘할 수가 없으니까 채소값 폭등하고 배추가 지금 15,000원이고 한 포기에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터사이클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풀리겠지 하고 있는데 계속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너무 꽁꽁 얼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투어 시절이 왔습니다. 또 2010년에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위해서 저도 어디 한 군데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좀 애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있는데요. 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아주 이제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훌쩍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뉴스와 댓글 10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대림자동차의 신차 출시 소식입니다. 그동안 대림자동차, 그러니까 국산 메이커 중에서 50cc는 다 투스트로크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제 환경 규제랑 유로3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림에서 4스트로크 50cc 에디라고 4스트로크로 만든 50cc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림자동차에서 발표한 그런 보도자료를 보면 동급 대비 높은 출력, 4.24마력으로 경진기종 대비 약 18%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반모터는 일반 제트 헬멧까지 수납 가능한 넉넉한 공간과 전면부 소화물을 담을 수 있는 이너박스, 12V 6A 배터리 적용으로 조기방전 개선, 리기지 박스 내 시거적을 장착하여 총 전기기 활용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소비자 가격은 131만원이라고 합니다. 동네 마실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대림자동차 2010년 창원 우수 상품 박람회에 참가했답니다. 대림자동차가 통합 창원시 원년을 맞아 개최되는 2010년 창원 우수 상품 박람회에 국내 이륜차 제조사인 대림자동차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원의 대표 상품 기업으로 선정된 대림자동차는 2010년 신기종인 Q2를 비롯해 비번, VJF 250 등 총 10대 각양각색의 특별 튜닝 기종들을 부스에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 이륜차도 전시되어 직접 시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열이 빡 받아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다가 저희 본가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이제 봉천동인데, 봉천동에서 인천 계양구로 오는 와중에 이제 남부순환로를 탔거든요. 남부순환로를 탔는데 밤 12시경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유길래 무슨 일이냐 했더니 면허증을 달라, 전용차로 위반이다 그러길래 정말 몰랐습니다. 그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줄 정말 몰랐는데 하더니 해서 밤 12시에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안이 벙벙해서 이건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좀 해봤더니 이게 좀 그 구간이 되게 웃기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단속된 구간은 이제 오류 인터체인지에서 시흥 인터체인지에 달하는 구간으로 5.4km 연장 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2006년에 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구로 인터체인지에서 시흥 IC, 그러니까 구로 IC에서 시흥 IC 2.2km 구간의 전용 도로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부순환로 구로에서 오류 인터체인지까지 3.2km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고, 거기에는 모터사이클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3.2km를 전용 구간으로 만들어서 그게 도대체 왜 그 도로는 황금도로야? 아스팔트 아니고? 도대체 왜 거기에 모터사이클이 못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가다가 갑자기 여기는 구로네, 여기서부터는 모터사이클이 못 들어가네, 그리고 삥 돌아가려고 길을 찾아봤거든요. 정말 골 때립니다. 정말 제가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막 경찰관랑 싸우고.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 딱지 끊고
뭐 3만 원 내고 그랬죠.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이제 그 이 전용차로 구간이에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잘 보이실 텐데 여기만 모터사이클이 못 들어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웃겨요. 뭐 표지판이 있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간이 표지판으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거 무슨 한 요만한 플랜카드로 뭐 이륜차 진입금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야, 이거 가다가 그럼 날아가야 되는 거야? 어디 뭐 길 거의 3km 갈 거리를 10km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 나 참, 나 진짜 나 웬만하면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욕 나오게 좀 하지 마십시오. 좀 관계자들 좀 제발.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좋아. 근데 왜 밤 12시에 단속하냐고. 그럼 거기에 그 평상시에 보면은 뭐 그 퀵서비스 아저씨들 많이 돌아다니고 뭐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기가 차는 일이에요. 그러면 밤 12시에 좋아.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 2시가 됐든 뭐 단속하는 게 정말 정상적인 오더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게 된 건지 정말 딱지 마늘 끊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이거는 솔직히 세금 도둑이지 이게.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지하게 참고 있는 거예요. 여기 관계 법령들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 진짜 이런 18색깔 조카 크레파스 같은 경우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구로경찰서가요 좀 이상해요. 벌초를 하려고 저희 집에서 봉천동으로 가는데 그때가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서 2시 40분 경이었는데요. 새벽 2시 40분 경에 그 차량용 과속 단속 카메라를 그 이동용을 들고 경찰들이 2명이서 코너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2시 반에. 제가 봤을 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나 구로경찰서장 얼굴 좀 대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문제가 뭐 고속도로는 좀 둘째 취소로 하도록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가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용 실태를 한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국에? 거기에는 모터사이클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자동차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의 차이점 무엇이냐? 그럼 과연 국토해양부는 이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국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와도 구분이 되지 않고 그 국도도 이륜차가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의 간선도로라든가 뭐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도대체 왜 모터사이클을 진입금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정말 그 관계자들과 될 수 있는 한 제가 인터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공무원분들, 관계자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신고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다음 소식은 경기 소식입니다. 레이스 소식입니다. 쉘 미니모터 3전이 파주 카트랜드에서 또 열렸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일본의 간판스타, 키시다, 오노 등 일본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일본 선수들과 맞선 한국 선수로는 최동관, 차성훈, 임성훈 등이 경력과 기량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 선수를 상대로 선전을 펼쳤습니다. 최초 일본 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 선수들과 월등한 기량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 국내 선수들이 그 격차를 많이 따라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한국 선수들 굉장히 잘 탑니다. 미니모터. 저도 참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뭐 어찌됐든 쉘 미니모터든 KMF 미니모터든 성황리에 좀 레이스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소중한 댓글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 사연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 특별 방송을 했죠. 요즘에 이제 모터사이클 시장 상황과 문화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조금 이제 문화적인 컨텐츠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요. VJF250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요. 그런 사연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카페죠.
박철민 씨가 그리고 좋은 그 기사를 발췌하셔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거 무자비하게 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분도 제 이제 특별 방송을 한 겁니다. 라이더들과 함께 의논하는 특별 방송이죠. 안전장치 없는 것도 맞고요. 허나 우리나라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를 확인해 보세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가? 10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결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인들은 안전하게 운행하나 어린 놈들이 지랄맞게 탄다는 거죠. 좀 지랄맞게 타는 건 사실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안전은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사의 내용은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분야연구소는 23일 발표한 국내 고등학생 교통사망사고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라는 거죠.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05년에서 2007년 경찰청 통계자료를 토대로 만 7세에서 18세 연령층의 교통사망사고를 초중고 학령 인구별로 분석한 결과 고교생의 사망사고 증가가 두드러졌다라고 합니다. 뭘 제대로 모르고 막 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교생은 2005년 94명에서 2007년에는 136명으로 44.7% 늘어났으나 초등학생은 12.5% 감소했고 중학생은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를 봐도 고교생은 2007년 7.4명으로 초등학생 2.4명이나 중학생 2.2명의 3배를 넘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교생 사망자 중 절반은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 2007년 사망자 192명 중 50.5%인 97명이 이륜차 사고였고 중학생의 경우도 36.8%나 됐다. 중삐리들도 많이 탑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고교생이 2005년 2057건에서 2007년 3,378건으로 64.2% 늘었고 중학생도 366건에서 677건으로 85.0%나 증가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에는 사고는 19.6% 증가에 그쳤다. 이 데이터를 보면 문화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들을 위주로 무면허 교통사고로 숨지는 중고교생도 크게 늘어 3년 새 중학생 사망자는 91.7%, 고교생 사망자는 40.0%, 그러니까 40% 늘었다. 19세 이상 성인은 14.4% 증가에 그쳤다. 19세 이상 성인은 그나마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같은 기간 삼성화재에 접수돼 보상 처리된 고교생의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같은 기간 삼성화재에 접수돼 보상 처리된 고교생의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11월에 연간 전체 5,494건 중 10.7% 590건이 몰려 연중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 끝나고서 얘네들이 풀어져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좀 과하게 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거죠. 상급 학교로 갈수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소홀했다. 연구소가 서울 소재 12개 초, 중, 고교 재학생 1,596명을 상대로 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초등학생은 85.9%, 중학생은 55.9%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고교생은 36%만 그렇다고 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선진국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교통안전 그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륜차 면허를 따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 고교에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의 기사를 발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핸디라는 걸 사서 이렇게 좀 동네를 빨빨빨 돌아다니다가 면허를 따고선 시티백을 탔었습니다. 그 다음에 VF로 했는데 이 기사를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허 체계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그 연령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합니다. 그 친구들이 시속 100km가 넘게 나가는 모터사이클을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도로로 질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체계입니다. 면허 체계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사 읽어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바이크매니아에서 라이더님, 김규도님입니다. 현승만 기자님,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를 아직도 기자라고 부르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땐 오토바이크의 독자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 주셨네요. 이제 스쿠터에 비싼 오일 안 넣고 K 파워 넣어야겠네요. 크크크크. 언제 시간 나시면 간단하게라도 슬리퍼 클러치 쪽이나 캘리퍼 쪽에 레디얼이 뭐하는 부분, R6에 들어간 투웨이 서스펜션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한번 나갔는데요. 이상하게 GX 칼텍스의 킥스 파워 뭐 이런 선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좀 그런데, 뭐 하여간 우리나라 오일 잘 만듭니다. 무시하지 말고 스쿠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신미소님인데요. 진짜 더워 보이네요. 잘 봤습니다. 항상 재미있네요. 예전 로드인 데이스타 탈 때 진동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사실 92년도 중3 때 혼다 엔진 들어간 VF, 초창기는 VF라고 안 하고 드림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데이스타 로드인 타보니 옛날 엔진만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영상 보니 진짜 방방 돌리며 한번 타보고 싶군요. 사실 지금 타는 리터급은 살살 달래가면서 타거든요. 키키윽. 그렇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방방 돌리면서 좀 기분 좋게 하이 RPM 쓰면서 시프트 업다운을 연습하고 그 이후에 리터급이나 600급이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 튜닝 매니아 바투메에서 올라온 댓글입니다. 악덕스마, 이 중국어, 악덕스마, 중국어인가? 모르겠습니다. 악덕스마님. 어제 엄마랑 싸웠습니다. 아는 누나가 선보러 갔는데 멀쩡한 놈이 오토바이 탄다고 해서 확 깨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듣는 순간 그 누나와 제가 연관된 건 아니지만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을 단체로 싸잡아서 욕하는 것 같더군요.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죠. 에휴. 이런 사고방식 언제 바뀔까요? 우리들이 바꿔야지요. 우리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젠틀하고 멋있게 타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우선 가족부터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 주변 분들 이렇게 안심시키고 제대로 타면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라이더들이 하나가 돼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점점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바투메의 멋진 녀석님. 현승만 씨의 영상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한 유저미 라이더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참 와닿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대기업들은 그저 팔아서 남기는 이윤만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팀, 제작의 홍보팀 등등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현승만 씨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대기업들은 바이크를 판매하기 위해서만 홍보를 하지 전혀 안전하게 타는 법, 대처법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시장을 왜 이리 이윤만 남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안전하게 타는 법, 대처법 등을 알리고 사륜차 운전자들도 모터사이클이 발견되었을 때 행동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교육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교육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할 때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이크 타면 죽는다, 다친다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들이나 바이크를 좋아하긴 하지만 타지 않는 분들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토바이를 타냐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때의 멋이겠지라고 만들 하십니다. 타는 법보다는 안전의 유의를 먼저 알려줘야 할 텐데 그저 이윤만 생각하고 그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모터사이클에 정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터사이클 문화가 언제 정착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인 거겠죠? 맞습니다. 이거 참 계속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하지만 뭐 그 대림이나 에센트에서도 뭐 눈만 뻘게 가지고 이거 오토바이만 팔아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것들이 일반 라이더들이 보기에 그리고 실질적인 그 문화를 변화시키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을 하고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긴 했는데 기업들도 라이더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라이더들이 기업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게시판에 이런 글들로 도배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면 기업들도 이렇게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바투메의 아드라말레크님, 아드라말레크
정말 잘 봤습니다. 17분 꽤나 긴 시간이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그나저나 고회전 엔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출력이 그것도 후륜 축출력이 19마력이나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출시가 되었지만 정보가 없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저 나름대로 뒤져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적인 리뷰를 보기는 처음입니다. 혹시 다른 곳에 퍼가도 될런지요? 됩니다. 퍼가라고 만든 겁니다. 많이 많이 전파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VJF250 동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좀 갑갑합니다. 제가 S&T와 대림 주요 그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라이더들과의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림도 마찬가지고 S&T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SYM이라든가 킴코라든가 이런 메이커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대림과 그 S&T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 라이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자주 찾아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쿠터 드레싱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전영주 씨네요. 서울, 닉네임은 만드기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아래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대림이라는 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림이 없었다면 그 당시 국가 흐름을 보아 아마 우리나라 먼저 외국 기업의 바이크 부분은 자유경쟁 시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이 도전을 해왔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국 기업으로서 정부의 보조를 좀 받는다 해도 지금같이 부끄러운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계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수준의 125cc 엔진 하나로 수십 년을 해먹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은 적은 없어도 그릇된 자국 기업부와 정경유착이 아주 제대로 된 시너지 결과이고 부끄러운 역사가 아직도 해답이 없는 지경이 되었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림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였을까요? 근데 만드기님, 전영주 씨가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림은 굉장히 많이 개혁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잘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뭐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못하고 계속 안주했던 모습들 때문에 지금 대림이 굉장히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림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이렇게 때리지만 마시고 때릴 때는 반드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왜 네가 맞아야 한다라고 인식을 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한 이후에 때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더 여러분들이 또 대림 홈페이지 가셔서 뭐 문화에 투자를 해라, 기술에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또 실력 행사를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스쿠터 드레싱의 정근식, 인천 분이시군요. 인천 개장수가 메인 닉네임입니다. 주로 어떤 걸 육계를 하시나? 나라에서 친환경 차를 육성 발전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무된 일인데 그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와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고생하는 나라에서는 이륜차만한 것도 없는데 나라에서는 홀대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하는 라이더로 인해 전체 라이더들이 욕먹는 것도 안타깝고요. 저부터 반성해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륜차가 맞는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큰 걸 타고 검은색에 이따시만한 대배기량을 타야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검은 차를 타고 대빵 큰 차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는 것과 저같이 마트지를 끌고 그것도 이제 범퍼가 약간 달렁거리는 이런 거 타고 가면 일단 이 사람이 이게 대하는 말 어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거 되게 잘못된 거죠. 동남아시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륜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맨날 말로 떠드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기름을 많이 안 쓸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인가 심각하게 좀 제발 좀 연구하고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열화전차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대백님 크크크 이번 회는 시덥잖은 예능 프로그램보다 웃긴 대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시꺼먼 저만 나오다가 약간 상큼함이 덜하긴 하지만 김민아 선수가 나와서
다이저브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라이더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빅스쿠터 카페의 김영민 님입니다. 바이크를 15년 이상 타고 사랑해온 사람이면서 생명보험회사 플래너입니다. 현승만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1대1로 얘기하면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이라 어필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으로부터 외면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 취미로 이륜차 운전란에 체크라도 하게 된다면 가입 거절 혹은 심사 대상자가 되는 게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생명보험도 안 받아준다는 거죠. 오토바이 타면. 왜 바이크를 사랑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수많은 차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참 우리 사회도 어서 사회적 편견과 질타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맞습니다. 보험을 잘 안 들어줍니다. 저도 보험을 들기는 들었는데 우체국 종신보험이 모터사이클을 보장해 줄 때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든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그 모터사이클 보장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저까지만 모터사이클 타다가 다쳐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멘라이더의 다메다메님, 서울 사시고 박정환 씨입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폭주족이란 편견, 누명은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없애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림이나 S&T가 안전에 대해 홍보하고 레이싱을 개최하고 현대가 이륜차를 제작한다면, 할리데이비슨이 정부의 압박을 가해서 고속도로를 열어준다면, 무등록 바이크는 현장에서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원동기 면허의 나이 제한이 상향된다면 이건 전 굉장히 이거는 나이 제한이 돼야 됩니다. 저는 자동차 면허보다 좀 더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20세 이하는 이륜차를 타면 안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일반인의 편견과 오해를 깨려면 뭔가 큰 계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류빈, 서울의 류빈이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요즘 대배기량 바이크를 탄다. 그에 맞춰서 장비도 좋은 것들만 사다 보니 100만원 돈이 넘는다. 제대로 배우고 타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자랑을 하셨군요. 마지막 돌아오는 농담은 얘들아 앞으로 통장에 10만원은 남겨놔라 라는 말이더군요.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누가 봐도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올라타면 괜찮은 물건인데 말이죠. 10만원은 남겨놔라. 그런 농담을 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한 대 패세요. 일단 한 대 기시아대기를 한 대 딱 패고서 10만원 남겨놔라는 이제 장례식장 갈 때 부주할 돈을 남겨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 친구들도 아직도 이제 그 모터사이클을 탄다.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다. 라고 하면은 너 애 아빠 됐잖니? 너 이제 애가 있잖니? 너 아직도 오토바이 타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워 팰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라이더들의 몫이고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려면 지금 먼저 행하고 있는 이 라이더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업지조님, 땡볕에서 풀패스 장갑만 껴도 고문인데 슈트 입으면 고생하셨습니다. 국산에서 나오는 거 다 리뷰 좀 해주세요. 죽으라고 하십시오. 국산에 나온 거 다 리뷰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업체 관계자들이 그 협조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나오는 신모델이 있으면, 그리고 구모델이라도 이제 조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귤 아빠님, 대전의 신중훈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에 코멧 둘반하고 비교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드네요. 참고로 둘반은 1250rpm에서 22.6 구동마력이 나옵니다. 22.6의 구동마력이 나옵니다. 역시 2기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코멧 250도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많이 타시고, 조금 무겁긴 한데 굉장히 엔진이 뭐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조금 이게 좀 말썽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 보이저 125 250 카페죠. 여기에 이준호님, 80년생 포항에 사시는 이준호님,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뭐라 반박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면허 취득이 어려워져야 하며 시험 합격 후 안전교육도 미등록 차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린 학생들과 일부 배달 종사자들의 개념 없는 운행은 그런 게 없어지면 인식도 차근차근 바뀔 텐데 죽기 전엔 고속도로가 열리겠죠. 죽기 전에가 아니라 한 10년 정도 있다가는 고속도로가 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과 일부 배달 종사자들의 개념 없는 은행인데 다 그렇지 않아요. 배달 종사 하시는 분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얌전하고 천천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을 많이 쓰고 그 친구들이 너무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가 두 바퀴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두 바퀴는 다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 문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영태님입니다. 보이저 125, 250에 81년생이고 청주에 사십니다. 잘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 VJF 125 1년 넘게 타봤는데요. 글쎄요, 고RPM 엔진이라는 말은 요즘 대림바이크에 계속 따라붙고 있죠. 고RPM에서 쭉 치고 나간다. 근데 저RPM은 식은땀 띵띵띵. 좋게 포장하면 고RPM 엔진이고 나쁘게 말하면 토크가 없는 엔진이죠. 크크크. 솔직히 레드존 때리면서 달리는데 못 달리는 바이크 있나요? 있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바이크긴 합니다만 대림은 껍데기만 바꾸지 말고 연구개발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대림 거를 뭐 Q2도 하고 VJF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VF죠. 옛날에 VF 125 엔진을 지금까지도 한 20년, 30년 뭐 이 정도를 이제 같은 모델을 꾸준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안정되고 성능이 좋은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도 뭐 VF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만큼 엔진이 좋은 엔진이에요. 뭐 안정된 엔진이고 뭐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대림에서 좀 안주했다. 그래갖고 너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미지가 일반 라이더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의견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대림은 뭐 숙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기술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2010년 10월의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방송을 내보냈던 건 요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셨고요. 사상 유례없는 댓글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제가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모터사이클 이야기가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이 돼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제 좀 유익한 방송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최근 몇 년 뭐 계속 그러지만요.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여름에 쨍쨍 찌다가 비 쫄딱 맞다가 며칠 지나면 바로 겨울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낮에는 접지력이 잘 나오는데요. 밤에 그리고 특히나 새벽 시간에는 접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깊은 뱅킹 하지 마시고 속도를 너무 내지 마시고 밤에 일단 해가 지면 좀 속도를 낮춰서 접지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해서 안전 운행하시고 방어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현승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